국민연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게 머리도 아프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내는 방식도 받는 방식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와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이걸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에게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이게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지난해 그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몇 가지 제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금액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이런 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안이 뭐냐면 보험료를 좀 더 적게 13% 정도만 인상을 하고 대신 받는 건 더 많이 인상하자 50%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안과 공격적으로 보는 안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안이 국회와 정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안 도출은 실패를 했고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몇 가지 선택지를 내놨는데 네. 거기에서는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뜻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층별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보면 경영계는 보험료를 올리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올리면 절반을 회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의 그 보험료를 절반을 회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계는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소득 대체율도 좀 인상해주고 그다음에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자. 그러면 정년이 지금 현재 60세인데 네. 65세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의무 가입 기간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가 있는데 또 그중에 절반을 회사가 내줘야 되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계층별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파일을 놓고 서로 나눠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결국은 이 개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 나와 있던 시나리오는 되게 많았었는데 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또 색다른 방안을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색다른 방안은 뭐냐면 기존 연금은 기존 연금대로 가고 네. 새로운 제2의 국민연금 만들자 이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국민연금, 그렇죠. 구국민연금을 좀 나누자라는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보시면 현재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 지금 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바로 받을 앞 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일보다 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낸 돈에다가 거기 수익까지 합쳐서 받는 걸 1이라고 하거든요. 기대 수익비 1. 요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 세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우리가 뭐 15% 18% 인상해도 결국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을 개혁해서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자. 세술은 세부대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나 가입자 누구나 기대 수익비가 1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낸 돈과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네. 본인이 낸 돈 네. 더하기 수익 난 것 더하기 이상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 그걸 좀 나누자. 그러다 보니까 후세대가 적게 받아가는 구조가 되고 그렇죠. 기금이 고갈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누구나 그냥 낸 돈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거를 표현을 완전 적립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가식이 아니고 적립식으로 가자는 거죠. 낸 돈 돌려받는 구조. 네. 이게 왜 뭐냐면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가입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서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네. 이걸 확정급여형이라고 하죠. 우리 퇴직연금 아시는 분들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들어보셨을 텐데 네.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출산율이 하락해서 내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수익률이 변동하거나 뭐 기대연명이 증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신연금은 새로운 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 연명에 따라 내 미래 연금액이 바뀌는 겁니다. 확정 기여형이죠.
내는 금액, 기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금액은 알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나면 더 받는 것이고 덜 나면 덜 받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내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낸 돈에서 거기다가 수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확정 그 수익비가 1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 구조에서는 개인이 받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기금 고갈의 위험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낸 만큼, 그렇죠. 내가 내서 적립한 만큼 네. 또 거기서 수익 난 만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약간 국민연금도 그러면 미래에는 약간 DC형, 맞아요. 확정 기여형처럼 될 수 있는 건데. 그 방식을 지금 제안한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사적 연금이랑 네.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 그럴 거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지 뭐하러 국민연금 가입하겠냐. 그렇죠. 네. 근데 국민연금 이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KDI에서 제시한 안을 보니까 일단 노후 준비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선진국을 봐도 강제 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가가 강제해서 노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운용 수익 관련해서도 개인이 운용 수익을 내는 것보다 국민연금처럼 대규모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실제로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부분에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연금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이제 개인이 운용하는 것보다 네. 연기금,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 준비는 의무적으로 또 정부가 그렇죠. 같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좀 줄이는 네. 소득 재분배 기능도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적립식, 완전 적립식으로 가면 네.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가장 약화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지만 네. 연금은 약간 비슷하게 나눠줌으로써 소득이 적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KDI는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 급여와 평균 급여 사이의 가중치를 한번 둬서 네. 좀 적게 낸 사람에게는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조금 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되겠다라는 안을 제안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쨌든 개인 계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연령군의 통합 계좌를 운영하겠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나이인 사람들은 같은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 연령에서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못 받아간 금액이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같은 연령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돈 가지고 오래 사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톤틴 구조라고 해서 톤틴이요? 예, 같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 이 계좌 내에서 적립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긴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톤틴 구조라는 것도 어렵지만 네. 계속해서 또 이걸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는 신연금, 구연금을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신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들어봤던 거고 네. 구연금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신연금을 도입하면 개혁 딱 시점에서 만약에 이때부터 하겠다. 네. 그럼 그때부터 바로 내는 보험료는 전부 다 전 국민이 신연금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개혁 이전에 납입했던 구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납입을 종료하고 그리고 그 구연금 계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부터는 구연금입니다. 뭐 40몇 세 이하는 신연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은 구연금에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내는 거는 신연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낸 거는 구연금에서 받는 것이고 네. 신연금도 받으니까 나중에 두 개 계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약속된 연금은 무조건 지급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구연금에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족분을 KDA에서 약 609조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609조 원이요. 네,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이라든가 세수 확대를 통해서 지원하자. 어차피 국가가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이 재정을 채워놔야 될 텐데 그렇죠. 미래에 하게 되면 미래 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미리 이제 제도를 바꿔서 이걸 국채 발행으로 현재부터 부담시키면 현재 세대도 같이 비슷하게 공평하게 부담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 연금 제도를 유지해서 결국은 소멸되겠죠. 네. 정상 약속은 하고 그리고 신연금 제도로 이행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이거는 네. 좀 메꿔주고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신연금으로 계정을 분리해서 더 건전하게 운용해보자. 네. 자, 오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